모양의 블럭 27개를 쌓아가지고 다시 정밀처에 만들어 온 거죠. 만들어 온 건데 밑면을 제외한 5개의 면에 색칠을 했어요. 이거 다시 부셔가지고 2개를 이민호 선택을 한다. 선택된 두 블록에 색칠되어진 면의 개수의 총 합이 3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면의 총 합이 3이라고 하면 진짜 세 면이 칠해져 있어도 되잖아. 맞아? 세 면하고 0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세 면이 칠해지는 게 가능하니까. 2개를 골랐는데 합이 3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 면하고 2면도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블럭을 다 세버리게. 어차피 3면은 몇 개밖에 안 되지? 4개밖에 안 되지 않냐? 왜냐면 여기 이렇게 4개, 위쪽 모서리 4개밖에 안 되겠죠. 아래쪽은 안 됩니다. 바닥면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2면을 세볼까요? 2면이 쳐져 있는 거 모서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애들 말하는 거지. 이런 애들 몇 개야? 8개? 8개 맞냐? 12개 아니냐? 셋, 넷 12개. 그지? 예, 왜냐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니까. 그지? 그래서 12개. 한 면은 몇 개예요? 9개? 왜냐면 이런 애가 되고 여기도 되죠. 이것도 되죠. 그래서 둘러보면 8개인데 여기도 되죠. 그죠? 9개입니다. 그리고 0면 아무것도 안 칠리는 게 몇 개 있죠? 아무것도 안 칠해지는 거 몇 개 있어? 2개? 정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하고 바닥면의 정 중앙에 하나하고. 그지? 예. 맞냐? 총 27개니까 틀린 거 없잖아요. 예, 총 개수 맞춰보면 좀 확인될 거고. 이해됐죠? 예. 그래서 확률은 27개 중에 2개를 선택해요. 그런데 세면 0면이면 4C 1 곱하기 2C1, 그리고 한면 2면이면 12C 1 곱하기 9C1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얘가 351분의 116 나올 거니까 답은 467이겠죠. 다 해가지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세기만 하면 되죠. 예. 물론 약간의 공간지각력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예. 유난히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적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노력하면 개선이 좀 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예. 공간지각력이 없어도 노력하면 개선이 돼요. 물론 타고난 애들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28번 빨강, 파랑, 초록의 3가지 색을 각각 2번씩 사용하여 도형의 빈 6곳을 색칠하려고 한다. 그래요?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3가지의 색을 각각 2번씩 사용하여 색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는 막 이런 도형이 왜 들어있는 거냐면 각각의 위치가 구분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을 그냥 이게 위치가 구분되니까 위치에 뭐 번호표 같은 걸 매겨가지고 그 번호표한테 색상을 줄을 세우면 색칠한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6팩, 2팩, 2팩, 2팩 하시면 모든 경우의 수인 90가지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됐죠? 빨강이나 파랑이 이웃하여 색칠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색이 이웃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빨강이나 파랑이 이웃하에 색칠된다고 했으니까 봅시다. 한 가지 색상이 이웃하려면 이런 식으로 칠해지면, 그러니까 빨강이나 파랑이 이웃하려면 이런 식으로 칠해지면 이웃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웃하는 부분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이웃하다고 볼 수 있잖아. 이렇게도 색이 이웃해 있으면 이웃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맞잖아. 그러면 이웃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이웃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7가지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실제로 이웃을 시켜야 되잖아요. 빨강이나 파랑이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빨강, 파랑은 총 4개가 있잖아. 맞아요? 예. 빨강, 파랑을 잠깐만. 두 번씩 사용하여 6곳을 칠하는데 빨강이나 파랑이 이웃하여 칠린다. 까지. 이게 제가 번호표를 다 매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7을 곱한 건 뭐냐면 1과 4를 이웃하게 칠할 것인가, 1과 2를 이웃하게 칠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한 거야. 아직은 색상이 결정된 게 아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직은 색상이 결정된 건 아니고 그냥 이웃할 영역만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웃할 영역을 선택을 했고, 여기에다가 실제로 빨강이나 파랑을, 뭔 말이야, 왜 헷갈리는 줄 알았어요. 빨강이나 파랑이, 같은 색이 이웃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빨강과 파랑이 이웃한다는 줄 알고 당황스럽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한 색이 이웃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빨강이나 파랑이. 그러면 초록이 이웃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강이나 파랑을 가지고 나열해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죠. 그럼 42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빨강이 이웃하는 경우도 42고 파랑이 이웃하는 경우도 40이다 이거야. 그러면 두 색이 이웃하는 경우는 겹치겠죠? 두 색이 이웃하는 경우는 겹칠 거 아니야. 42 더하기 40이 하고 싶은 거야. 곱하기 2를 하든가. 그래서 두 색이 이웃하는 경우만 조금 따로 뜯어서 볼게요. 이 그림을 좀 무식적으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중간에 있는 도형은 생략하고 어차피 번호 달려있는 거니까. 됐어요? 네. 그럼 두 색이 이웃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웃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면 두 색이 이웃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웃이고 이렇게도 이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서 이제 이웃하는 케이스를 셌잖아. 7가지를. 되잖아. 그 7가지를 개별로 보면 참 좋은데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면 하나만 선택이 되잖아. 근데 색깔을 니네 칠할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이제 빨강을 이웃시켜야지 이렇게 색깔 칠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웃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말이 아닌데, 빨강을 이웃을 시키면 이렇게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잠이 들겠나? 왜 문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지? 빨강, 파랑, 초록 3가지 색을 2번씩 사용하여 6번을 칠한다. 빨강 이걸 시켰다. 파랑 이거 다시 칠될 확률.
7 곱하기 색백 2팩 2팩 색이 이웃한다. 이상하네 이 풀이가. 내가 해놓은 건데. 빨강이나 파랑이 이웃한다. 그냥 확률 바로 계산해 볼게요. 네. 본문은 어차피 9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웃할 양이 7개라고 했으니까 7개에다가 여기 색깔을 칠하고 나머지를 4팩, 2팩, 2팩을 칠해요. 그럼 42가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좀 봐볼게요. 빨강일 때가 42가지, 파랑일 때가 42가지. 그잖아? 그리고 아, 이거 겹치는 거 빼는 게 아니군요. 이걸 빼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 칠을 지금 자유롭게 골랐잖아요. 됐어요. 네. 빨강 이렇게 칠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냥 나머지 색을 4팩, 2팩, 2팩으로 칠해버린 거잖아요. 빨강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색을 다 칠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가 42가지였다. 근데 여기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랑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불가능하잖아. 이걸 써놓은 건데 제가 이거 글자를 안 써놔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서 처음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42 더하기 41을 하고 싶은데 42 더하기 41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얘가 이웃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제 겹치지 않고 이웃할 수 있는 건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개수가 줄어들거든.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거밖에 못 고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를 때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불편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네. 그래서 42 더하기 41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어디에서? 여기 42에서.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걸 지금 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그림 뭐냐면 이거를 처음에 선택했는데 이것도 선택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미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얘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라고 볼 수 있냐면 8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덟 가지 아니니? 왜 8가지냐면 친구들 오늘 아침에 잠이 안 깼니?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저거랑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비어있는 저 흰색 사각형의 위치 때문에 4가지씩 나오잖아. 그럼 이걸 한 칸 우측으로 시프트 시키면 또 4가지가 나오잖아. 8가지라고. 얘는 2가지겠죠. 그럼 불가능한 건 총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아까 이게 7개의 케이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7C2로 보통 생각을 하고 싶을 텐데 그 중에 10개는 안 된다. 그러면 11개예요? 이해하시죠? 예. 11개인데 색상의 위치가 서로 교환된 것도 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총 22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45분의 31 이렇게 답을 내는 거고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그냥 케이스 분할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색이 이웃하는 경우를 세려고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색만 이웃하는 경우, 뭐 두 색이 이웃하는 경우, 그러니까 빨강이나 파랑이잖아. 그러니까 빨강만 이웃하는 경우, 파랑만 이웃하는 경우, 빨강과 파랑이 둘 다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될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배제해서 풀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임의로 한 개의 원소 n을 택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시오. 저건 2차 방정식이잖아요. 네, 2차 방정식 풀면 10x의 제곱 마이너스 7nx
플러스 n제곱은 0이니까 이게 실제로 인수분해 되죠. 예. 그러니까 x가 5분의 n이나 2분의 n이 되는 거죠. 자연수 x의 존재를 물었으니까 n은 5의 배수 이거나 존재니까 이거나 2의 배수예요. 됐죠? 예.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100이고요. 5의 배수 얼마? 20. 2의 배수 50. 10의 배수 10 빼주면 되죠. 이건 별거 아니네요. 100분의 60이죠. 답은 8일 거고요. 5분의 3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8.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3장씩 12장이 있다. 이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이다. 근데 이런 거 해석할 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은데, 니네 이 카드 구별할 수 있겠냐? 저 카드 구별할 수 있겠어? 그럼 니네가 구별할 수 없다고 해서 저 카드는 같은 카드냐?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이 돼요. 숫자 1 똑같이 숫자 1 써있으니까 똑같은 카드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건우 같은 카드야 다른 카드야? 다른 카드. 민호 같은 카드야 다른 카드야? 다른 카드. 왜 이유는? 당신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거? 분당 사건. 응? 뭐라고? 초범 공간에서 각 분당 사건이 정리돼가지고. 이런 게 같아야 돼가지고. 근데 봐봐 이거 111, 222, 333, 444 이거 다 같은 카드로 봐도 표본 공간에서 근원 사건 일어날 확률이 같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노린 거예요. 노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각자의 카드의 개수가 달랐잖아요. 지금 숫자가 사건이니까 그러면 저거 전부 다 다른 카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카드로 보든 다른 카드로 보든 확률은 동일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대상이 같은 대상이냐 다른 대상이냐를 명시를 해주고, 명시를 안 해주면 일단 디폴트는 다른 대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확률에서는 이런 걸 명시를 안 해주든 해주든 무조건 다른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딱 그거예요. 표본 공간 내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게 깔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숫자의 개수가 달랐다라고 하면 저걸 같은 대상으로 보면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학교가 가끔 있더라고. 가끔 있어요. 블랙레벨도 여기 해당하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진짜 안 물어보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대상으로 보든 다른 대상으로 보든 문제를 푸는데 딱히 지장은 없는데 우리가 굳이 같은 대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없죠. 다른 대상이 경우의 수를 세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딱히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서로 다른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모든 카드의 숫자가 다를 확률 빼시면 되겠죠. 다 다른 카드로 보는 거니까 12C 3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하면 4C 3 세장 뽑는데 다 달라야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3의 세제곱 곱하셔야 돼요. 4C 3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떤 카드를 선택했냐, 3개 중에 누구냐, 3개 중에 누구냐, 3개 중에 누구냐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다른 카드니까. 예. 이걸 계산하시면 55분의 28 나올 거예요. 이거 별 생각 없이 풀어보면 그냥 4C 3 분자에 넣고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지. 저 4C 3은 다른 숫자의 조합을 선택했을 뿐이잖아요. 그럼 숫자의 조합이 선택되면 1번, 예를 들어 1, 2, 3을 선택했어. 그럼 1번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떤 카드냐?
2번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떤 카드냐, 3번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떤 카드냐, 선택지가 3개씩 있죠.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아 답변 좋았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ABCDEFG의 모서리를 따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한 꼭지점에서 이웃한 세 꼭지점 한 점을 이동한다. 이 확률이 각각 세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확률을 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세 점에 인접하게 돼 있으니까. P가 A에 출발하여 3번 이동할 때 A, P 사이의 거리가 1일 확률이다. 이거 그냥 케이스만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3번 이동했는데 마지막 위치가 B 또는 D 또는 E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에 A에서 출발하는 건 당연하니까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다시 B로 가면 되겠죠. 이거의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겠죠. BAB든 EAE든 DAE든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다시 B나 D나 E에 오는 게 B, C, B가 있겠죠. 안 이해가 돼? B, C, B는 이런 케이스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되죠. BFB하고 동일할 거니까. 그죠? 곱하기 3은 나중에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좀 이따 할게요. 놔두고 그냥 대표적으로 BAB라고 써놓고 그냥 마음적으로 BAB도 되고 DAD도 되고 EAE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게 다 셈 너무 귀찮으니까 BA 이거 말고 D도 되는 것 같거든. BA 찍고 D로 가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차분히 세보려고 이제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온 다음에 다시 B로 가도 되지만 D로 가도 된다고. 마찬가지로 E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BAE도 되죠. 그죠? 그러면 B 찍고 왔다 갔다, 사실 B 찍고 왔다 갔다 하지만 D 찍고 왔다 갔다, E 찍고 왔다 갔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곱하기 3배 나중에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다 분류가 됐고, 두 번째 케이스는 B를 찍고 C를 찍고 B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B를 찍고 C를 찍고 D로 갈 수도 있거든. 다르죠, 이거는. 케이스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F로 가는 건 그냥 이 곱하기 2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면 그냥 쓸게. BFB도 되고, 그지? BFE도 되잖아. 이걸 곱하기 2로 처리하려고 했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4개, 3개니까 이거 전부 다 3 곱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7개의 케이스에다가 3을 곱하면 돼요. 그리고 확률은 전부 다 뭐냐면 3번 이동하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럼 답은 9분의 7이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확률 계산할 건 없어서 점을 어떻게 찍고 가느냐 이거 경우에서 문제입니다. 그냥 결국은 이 21 계산하는 문제였죠. 40분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문제인데 이거 조건병의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바닥에 놓여있는 5개의 동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동전을 선택하여 뒤집는 시행을 하기로 하였다. 2개의 동전은 앞면이 3개의 동전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결과 2개가 앞면, 3개가 뒷면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초기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초기화가 되었다는 얘기고 이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동전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지금 동전이 앞면이 2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뒷면이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의 이름을 지정할게요. 알겠죠? 예. 이 상태의 이름을 제가 A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동전이 앞면이냐 이런 걸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그냥 앞면이 2개, 뒷면이 3개면 되는 거잖아. 이 상태의 이름을 A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2개의 동전을 뒤집어 가지고 어떤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자고. H 2개를 뒤집으면 뭐가 되겠어요? 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상태 B는 이렇다라고 할게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A에서 TT 2개를 뒤집으면 HHHHT가 되거든요. 그걸 상태 C라고 할게요. 근데 A에서 앞면 하나 뒷면 하나를 뒤집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죠. 그러니까 A에서 무슨 조작을 가해서 니네가 바꿀 수 있는 상태가 B하고 C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면 스스로 원래 그대로 남거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B에서 니네가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면 2개를 뒤집으면 무조건 누가 되죠? A가 돼요. B에서는 무조건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C에서는요? C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A가 될 수도 있네요. H 2개를 뒤집으면, 그죠? 예. 그래서 C는 A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그때 확률이 좀 다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 정리해 보자면 A는 A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B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태가. 예. B는 B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고 B가 등장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돼요? 반드시 A가 됩니다.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C가 등장하고 나면 얘는 A가 될 수 있고요. C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3번 해가지고 A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처음에 A였어요. 그 다음도 A예요. 그 다음도 A예요. 그 다음도 A일 수 있죠. 맞잖아? 예. 처음에 A고 그 다음에 A인데 B를 찍고 A가 될 수 있죠. 지금 저 화살표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막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A이고 A인데 C가 됐다가 A가 될 수 있죠. 그죠? 예. 네 번째 A로 시작한 거 다 했죠 이제. 그죠? A로 시작한 거 다 했습니다. 이제 A에서 B로 갑니다.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얘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A에서 이제 C로 가는 걸 해야겠죠? A에서 C로 가면 얘가 A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에서 C로 가서 A일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죠?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말고 없죠? 네. 뭐 더 있냐? 왜? AACC 누구? 그거랑 태우고 있다고. 응? AACC A, CC? 이거 있네? 그렇지. 없잖아 임마. 자 이제 확률 계산할게요. 아직 확률 계산 안 했습니다. 네. 뭐 확률 계산해야 되냐면 실제 존재하는 변화의 확률 계산하면 돼요. 첫 번째 AA 계산해야 돼요. AA 어떻게 계산하죠? 5C 2분의 A에서 A를 가려면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골라야 되니까 2C1 곱하기 3C1이죠. 그럼 얘는 5분의 3이에요. 괜찮은 거 같죠? 잘 안 보이냐? 좀만 올려줄게.
여기다 적을게. AA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B 구해볼게요. AB는 뭐야, 태우야? 10분의 1 아니냐? 아, 분모는 무조건 10이야. 그럼 분자는 뭘 골라야 된다? HH 골라야 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 AC는 뭐예요? 10분의 3? 알아보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BA는 확률 1입니다. CA는 C가 A가 되려면 5분의 3? 4씩 이해야 되니까 분자가. 그 다음에 CC는 5분의 2니까 10분의 4니까 맞잖아. 다 계산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답을 냅니다. 얘는 상의 변화가 3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5분의 3의 세제곱이죠. 얘는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입니다. 졸라 귀찮은데, 아무튼 졸라 귀찮은데 이 상의 이름을 지정해서 생각한다는 것만 알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문제가. 알겠죠? 네. 그리고 AA니까 5분의 3이고 AC니까 10분의 3이고 CA니까 다시 5분의 3이죠. 네. 얘는 10분의 1 AA니까 5분의 3. 얘는 10분의 3 CA 5분의 3 AA니까 5분의 3. 얘는 10분의 3 CC니까 5분의 2 CA니까 5분의 3.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에요. 네. 얘를 다 더하시면 125분의 78 나올 거고요. 진짜 답은 78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 얘가 어차피 상태 변화를 말을 하잖아. 그래서 상태의 이름을 지정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팁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것을 하려면 동전을 뭘 집었을 때 그 다음 상황이 뭐가 되는가, 그리고 변화가 가능한 상황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시험장에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못 풀 거예요. 못 풀 거야. 예, 못 풀 건데 그냥 못 풀 때 못 풀더라도 그래,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동전 하나씩 집어가지고 그 다음 상황에 한번 써보자. 이거밖에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면 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가지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면 풀 거라니까? 다만 이 상태의 이름을 지정해주면 확률 해석이 훨씬 편하죠.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하면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2개 집었을 때, 이거 2개 집었을 때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냐고. 졸라 복잡하잖아, 그렇게 하면. 알겠니? 자, 넘어가겠다. 41번.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를 실에 팔찌를 만드는데 구슬 3개 배치에 따라서 A형 팔찌와 B형 팔찌를 만들 수 있다. A형 팔찌가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를 실에 깨어 팔찌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실에 깬다는 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순서가 있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가 줄이 있으면 검은 구슬 넣고, 검은 구슬 넣고, 흰 구슬 넣고, 흰 구슬 넣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슬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니네가 생각하기 힘드니까 구슬 4개밖에 안 넣어준 거지만, 여튼 얘가 순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러면 검은 구슬, 검은 구슬, 흰 구슬, 흰 구슬,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예. 검은 구슬, 흰 구슬, 흰 구슬, 검은 구슬,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예. 그리고 흰 구슬, 검은 구슬, 검은 구슬, 흰 구슬 이럴 수 있고, 흰 구슬, 흰 구슬, 검은 구슬, 검은 구슬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뭐만 나열한 거냐면 A형 팔찌가 되는 것만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를 가정했을 때,
검정색이 인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흰색은 흰색끼리 인접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저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묶는다고 상상해봐 얘들아. 이렇게 묶는다고 상상하면 이거밖에 없다. 순서상 고려했을 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A형 팔찌의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팩, 2팩, 2팩 아니에요? 우리 지금 순서 가지고 문제 풀고 있으니까 이거번에 4 3분의 2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원순열로 안 푼 거예요. 그냥 순열로 푼 거예요. 물론 묶었을 때 A형 팔찌가 나오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원순열로 안 풀고 그냥 순열로 푼 겁니다. 굳이 원순열로 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경우의 수에서는 원순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데 확률에서는 둘 다 원순열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분모도 안 나눠진 상태고 분자도 같은 걸로 안 나눠진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냥 약분은 알아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44번 볼게요. 희재와 의영이는 1, 2, 3, 4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를 서로가 볼 수 없도록 잘 섞어 포개어 놓은 후 각자의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 숫자를 비교했다. 비교한 카드가 같은 숫자일 때가 K장일 확률이다. P0, P2, P4. 근데 이건 되게 쉽죠? 분모는 뭐예요? 4팩토리얼. 건우, P0 얼마야? 그러니까 P0의 경우의 수 얼마야? 모른다고? 야, 4팩토리얼 내 밑에 깔았잖아. 여기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한 명은.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서로 어떤 숫자가 배열되느냐가 아니야. 같은 게 몇 개 있냐지. 그럼 한 친구는 숫자가 이미 고정되어 있어. 그럼 다른 친구만 숫자를 배열할 건데 같은 위치에 같은 숫자가 없어야 된다고. 무슨 순열이야? 9개. 그래, 9개. 교란 순열의 수 때문에 9개죠. 9개. P2는 뒤진다. 사실. 같은 거 2개 고르고 그럼 남은 거 2개의 교란 수의 경우수 1개밖에 없잖아요. 0, 1, 2, 9, 44라니까. 알겠지? 그거 하나죠. 그럼 24분의 16이에요. 3분의 2다. 찬, 너 교란 수의 수 알아 몰라? 안다고? 태희 알아? 모르겠다고? 이게 항상 열심히 가르치면 모르는 학생이 꼭 한 명씩 나타나가지고 또 얘기하게 되는데 교란수의 수는 원래 이제 교육과정의 출제 목표는 뭐냐면 수용도입니다. 다 나열해가지고 나뭇가지 그림 그려가지고 아 이게 몇 개구나 이렇게 3개끔 만드는 게 교란수의 수의 원래 출제 목적이고 교란수열이라는 이름도 잘 쓰지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부르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학생 5명, 가방 5개 그냥 이 문제를 기억하라고. 학생 5명이 가방을 운동장에 던져놓고 막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무심결에 가방을 집었는데 전부 다 자신의 가방이 아닌 가방을 들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4가지요. 44가지. 이거는 수용도를 하면 존나 귀찮으니까 그냥 숫자를 외워서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5명과 5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물론 1명과 1개는 안 나오겠지. 이론적으로 1명과 1개도 가능은 하잖아. 경우수 연계니까. 2명과 2개면 1개, 3명과 3개면 2개, 4명과 4개면 9개, 5명과 5개면 44개라고. 이해하겠어? 쟤야 6명과 6개. 뭐라고? 265개 아니냐? 아니, 안 물어볼까요? 네. 안 물어본다고? 네. 근데 265개예요. 네. 이거를 이제 마치 수열처럼 나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0, 1, 2, 9, 44 이렇게 나오거든. 이 다음 항이 만약에 궁금하다. 이게 an 플러스 이게 점화식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곱하기 an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제곱인가 n 플러스 1제곱인가 모르겠는데 더했다 뺐다 합니다. 더했다 뺐다 해요. 한번 넣어봐요. 예. 그러니까 a5를 구하기 위해서 n4를 넣었다고 하면 5, 9, 45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n에 4를 넣었을 때가 빠지는 거니까 이게 n 플러스 1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숫자 가지고 추측하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그 다음 거는 a6라고 하면 6 곱하기 44 더하기 1 되겠죠? 이전에 뺐으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265가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나올 것이라고 선생님 확신하시냐라고 하면 이거 수용도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케이스 분류해봐. 이거 5의 배수거든요. 그러면 얼마냐? 53개냐? 그지? 5로 나면 53개잖아. 그럼 나뭇가지 그리면서 니네가 53개를 카운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유력한 이유가 뭐냐면 곱하기 4거든. 11개 카운트하면 되거든. 실제 세는 11개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육과정의 출제 목적이 수용도니까 44까지는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지. 근데 265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53개를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숫자만 외우고 있으면 실제로는 2, 9, 44 세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워서 빨리빨리 대응하라고. 나뭇가지 맨날 그리지 말고. 화가야? 이해되시겠죠? 예. 45번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에서 갑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을은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최단거리를 택하여 간다. 동시에 출발할 같은 속도 이동할 때 만나지 않고 서로 B, A 지점에 도착한 확률을 다음 조건에 따라 구해보자. 이게 지금 뭐냐면 조건을 달리 주면 확률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예, 조건 1은 모든 갈림길에서 이동할 경로가 선택될 확률이 같다 라는 얘기고, 조건 2는 최단 거리로 가는 전체 경로 중에서 각 경로가 선택될 확률이 같다. 조건 이해하시겠죠? 조건 이해 못하지 않겠죠? 예. 그냥 조건 1은 갈림길에서 경로가 두 가지 있으면 2분의 1로 선택해서 간다 이런 얘기인 거고, 두 번째 거는 얘가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경로의 수분의 특정 한 개의 경우의 수의 확률로 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조건 1을 가지고 먼저 해석해 볼게요. 어차피 얘들이 만나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각자를 그냥 PQRS라고 하죠. 왜냐면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예. 저기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없으면 다른 데를 못 만나요. 예. 안 만나야 되니까 만날 확률을 다 빼면 되겠죠. 이래서 얘네가 P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A가 P까지 갈 확률이 얼마냐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B도 P까지 와야 되니까 8분의 1이죠.
그러면 8분의 1의 제곱이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잘 봐. 근데 그 이후의 확률을 원래 곱하잖아. 만난 다음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곱해. 왜 안 곱하냐면 1이야. A가 여기까지 왔잖아. A는 무조건 이렇게 가게 돼 있어.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아. 최단 경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가도 최단 경로가 유지되고 이렇게 가도 최단 경로가 유지되니까 선택을 하는 거지. 여기서도 이렇게 가도 최단 경로가 유지되고 이렇게 가도 최단 경로가 유지되니까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일단 P에서 B를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냐? 못 가지. 뭐 일로 이리 와야 돼. 일로 올 수 있냐? 못 와.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도착하는 확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얘는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Q에서 만날 확률은요? 8분의 3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잖아. 왜냐면 A가 Q로 갈 때 확률이 8분의 1씩 3번이야. 경로가 3개니까. 아니 이것도 8분의 1의 확률 아니야. 여기서 2분의 1. 아니? 아닌데? 8분의 1이 아니잖아. 아 맞네. 8분의 1. 그치?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그죠? 예. 마찬가지 이 경로로 가도 8분의 1이죠. 이 경로로 가도 8분의 1이죠. 그죠? 예. 그래서 8분의 3의 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착하는 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있냐 없냐?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있어요. 아까는 그냥 가지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럼 8분의 3의 4제곱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8분의 3 4제곱이 아닌데. 잠깐만. 동시에 출발 같은 이동할 때 만나지 않고 AB.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확률은 만나고 도착하는 확률인 거죠. 예. 아니야, 얘가 안 곱해. 안 곱한다고. 안 곱한다. 왜 안 곱하냐면, 아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만날 확률만 계산하면 돼요. 도착한 확률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도착하니까. 그냥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어렵네, 문제가. 네. 우리가 A랑 B가 P나 Q나 R이랑 S에서 만나서 최단 경로로 도착할 확률을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 만날 때까지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가든 얘는 최단 경로로 그냥 도착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냥 최단 경로로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갔는지까지가 물어보지도 않아서 그냥 도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곱합니다. 어휴. 그럼 위에 것도 사실 같은 이유로 딱히 곱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예. 하나밖에 없어서 안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이유로 안 곱합니다. 그러면 R도 똑같이 8분의 3의 제곱이고 S도 8분의 1의 제곱이다. 이거 대칭 구조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이러면 얘가 1-16분의 5가 나와서 16분의 11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확률입니다. 자, 조건 2를 보죠. 조건 2는 최단 거리로 가는 전체 경로 중에서 각 경로가 선택될 확률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마찬가지로 1에서 빼기 시작할 텐데 얘는 갈림길에서 확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경로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를 보기 때문에 분모에는 6팩, 3팩, 3팩이 와야 되고 이거 제곱입니다. 왜냐면 A는 A대로 경로를 선택하고 B는 B대로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P에서 만나면 1의 4제곱이겠죠? 이것도 4제곱을 참 문제 어렵네. 얘는 도착하는 경로까지 고려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경로 선택의 확률이니까. 아까는 그냥 도착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갈 수 있는 경로 중에 선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 이 이후에 어느 경로로 가는지까지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모든 경우에서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를 아까처럼 도착하니까 무시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러면 1의 4제곱 그 다음에 2팩 3팩 얘의 4제곱 대칭 구조니까 나머지 똑같겠죠.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이게 100분의 41인가 나와서 100분의 59가 돼요. 서로 다른 확률이 나옵니다. 뭐 다른 확률이 나오는 게 맞겠죠. 예, 왜냐면 애당초에 전제 자체가 다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동할 경로가 선택될 확률이 같다는 전제를 깔고 한 거고, 그 다음 거는 최단 경로의 모든 경로를 다 따져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선택한 확률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한 건데 확률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